도파민이 지금은 사람들이 도파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맞아요.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저기 게임이나 자극적인 영상들 그게 이제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게 우리 집중력을 약화시켜요. 그러니까 전두엽을 손상시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팝콘 브레인 뭐 이런 거가 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파민 분비가 이렇게 부정적인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도파민 디톡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도파민이 이제 부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 부위가 다른데 제가 이제 왜 이제 여기 제가 관심을 갖게 됐냐면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 오래전부터 저는 그 대학 입시를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대학을 들어가려고 그런 노력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는 경기중학교라는 명문 중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야지 했는데 없어졌어요. 그 제도가 무시험제가 됐어. 네네. 그래서 이제 목표를 그러면 경기고등학교로 바꿨어. 근데 제가 또 올라가니까 그게 또 무시험제가 됐어요. 이게. 그래서 소위 뺑뺑이가 됐다는. 네네네. 무시험제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또 목표를 또 서울대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떤 그런 입시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저는 이제 그걸 해가지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걸어만 다녀도 행복해. 캠퍼스만 거닐어도 행복하고 그렇게 한 6개월 이상 그렇게 행복하다가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야. 그때는 상관관계를 모르고 그냥 우울한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소중한 1학년 그거를 그냥 아무 한 거 없이 보냈다. 뭐 그 연말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우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데 그거를 2번을 또 경험한 거예요. 제가 이제 카이스트 가서 똑같은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즐겁다가 이제 우울증이 오는데 더 심하더라고요. 아주 심해.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울하냐면 제가 거기서 헤어나려고 그때 이제 우울증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같았어. 지금 정도면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우울증 약도 먹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냥 힘든 거야. 그래서 막 책도 뭐 그때 노만 빈센트 필 박사의 파지티브 싱킹 뭐 그것도 읽고 뭐 그래서 그것 막 실천하고 그랬어요. 뭐 그러니까 그게 뭐 나는 뭐 할 수 있다. 뭐 주 예수님의 뭘 통해서 뭐 이제 그걸 막 아침에 3번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그것도 막 실천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종교를 가져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혼이 나니까 대학교 때도 이랬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대학교 1학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2번을 하니까 내가 한 6개월을 행복하다가 이제 이게 우울증이 온다는 거를 제가 이제 상관관계를 잡은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도 합격해가지고 되게 좋아가지고 하다가 이랬는데 또 그러는구나 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트 때도 입학해서 좋다 하다가 이제 그게 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우리가 계속 즐거우면 그 다음부터는 우울증이 온다.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경험적으로. 이제 그걸 알게 됐는데 몰입할 때의 즐거움의 양이나 기간 이런 거는 너무 큰 거야. 이 합격할 때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 기간이나 이게. 근데 이 다음에 우울증이 오면 이제 이런 다음에 이제 우울증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으니까 예상을 했으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생각에 감당을 못할 것 같아. 대학교 입학 정도 하고도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몰입을 이렇게 해서 진짜 행복에 미치겠다 하는데 우울증 올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이게 끝나면 우울증이 올 텐데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할까? 이제 너무 겁이 나는 거야. 감당을 못할 것 같아. 그 전에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 걱정을 했는데 그런 게 안 와요. 이거는 그게 안 와. 그러니까 이제 저 연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항상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이제 이거에 관해서 제가 뇌과학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처럼 이 관심을 가진 사람만이 아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이제 나오는 부위가 복피계라는 이제 ventral tegment area, VTA 그래요. 그러니까 VTA. 그거는 식욕, 성욕, 일회성 쾌락이에요. 그런 도파민이야.
그다음에 측자액의 도파민, 뉴클러스 어컴펀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게임, 기대 보상. 예, 이제 게임이나 뭐 자극적인 영상, 그게 측자액의 도파민이야. 네. 그다음에 제가 말하는 생각에 의한 도파민은 전두 연합령의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측자핵 도파민 회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메조림빅 도파민 패스웨이라고 그래요. 메조림빅. 그다음에 전두 연합령은 메조코티칼 도파민 패스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두 개가 차이가 있는데 보통은 이런 도파민 같은 게 과잉 분비가 되면 항상성이라고 그래서 그 양을 조정하려고 그래요. 우리 뇌에서 그 기전이 있어요.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너무 많이 올라가면 좀 낮추려고 그렇죠. 하고 예. 낮아지면 올리려고 네네. 하고. 그래서 그거를 줄이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흡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시냅스 후가 있는데 시냅스 전에 자가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냅스 후에 수용체가 있어서 도파민이 만나서 이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 시냅스에 이제 도파민이 분비가 된 거예요. 요거를 원래 나왔잖아요. 여기서.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흡수를 해요. 냈다가 항상성 때문에 다시 가져가 버린다. 그렇죠. 그걸 흡수를 해버려. 그러니까 요 흡수된 거를 막으면 과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로토닌 SSRI라고 실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우울증 치료제 SSRI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요 재흡수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양을 많이 분비돼서 우리가 우울증을 치료하는 기전이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코케인을 주입이 되면 코케인이 여기를 막아서 도파민 양을 증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가수용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많아지면 흡수를 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게임을 해서 도파민이 많이 나왔어. 네. 게임을 안 해. 그럼 도파민이 줄어버리는 거야. 재흡수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무기력해지고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걸 찾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좀 센 게 들어와서 네네네. 한 번 센 게 들어오면은 얘가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흡수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평상시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중독이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게임을 해서 도파민이 나오면 되게 즐겁고 행복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힐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 우울증, 무기력증으로 가요. 할 때만 결국은. 잠깐 괜찮다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느끼니까 더 자극적인 게임을 하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전두연합령 도파민은 자가 수용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가 수용체가. 네. 그거를 1982년에 그 예일 대학의 로버트 로스라는 분이 쥐를 가지고 이제 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전두연합령의 도파민은 자가 수용체가 없다. 그 말인즉슨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막 낮추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줄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몰입할 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오랜 기간을 즐거울 수가 있나라고 되게 저도 의아해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없이 즐거운 거야.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그 다음에 우울증도 안 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이런 기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에 관심을 갖고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네. 그냥 도파민 하면은 도파민인갑다. 그냥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뇌과학적으로 봐도 행복을 가장 많이 취할 수 있는 거가 전두연합령의 도파민이에요. 이건 자가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전두연합령. 예, 전두연합령. Associate Area. 네. 그러면은 어쨌든 정리하면은 SNS에서 우리가 많이 아는 뭐 도파민 중독이다, 뇌가 팝콘이 됐어요 할 때 나오는 도파민은 아까 측좌액 그렇죠. 그쪽에서 나오는 도파민인데 네네. 얘들은 한번 도파민이 올라가면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우리 몸이 계속 낮춰버린다. 그렇죠. 그러니 도파민을 새로 안 해주면은 점점 우울해지고 그렇죠. 힘들어지고. 그 얘기를 자세히 쓴 책이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NRMT가 쓴 도파민 네이션이 그 내용을 잘 다룬 거예요. 그런데 몰입을 할 때 나오는 어떤 그 도파민은 전두연합령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거는 항상성이 작용해서 막 낮추지 않는다. 네네네. 와, 너무 좋은 내용이네요. 혹시 SNS 마케팅 해야 되는데 고민만 하고 계신 대표님이신가요? 직원한테 맡기자니 잘 못하고 대행사 쓰자니 사기당할까봐 걱정되시죠? 대표님 사업에 딱 맞는 SNS 마케팅 경로와 노하우를 무료로 알려드릴게요.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본질 마케팅이란 주제로 무료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이 교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런 몰입에 관련된 지식들이 너무 좋은데 사실은 이 몰입이 출판된 지가 이거는 확장판이지만 원래 오리지널판은 2007년에 나왔잖아요. 네. 그때도 좋은 내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사실은 그때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더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그런 유튜브나 이런 이제 쇼츠나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과 그러니까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는 어떻게 돼 있냐면 사용을 하면 발달을 시켜줘요. 사용을 안 하면 퇴화를 시켜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use it or lose it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시냅스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시냅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용을 하면 이제 시냅스 배선을 만들어서 능력을 만들어주거든요. 이제 그러면 사용을 하면 막 발달을 시켜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사용을 많이 하면 우리 뇌는 이게 생존에 중요한가 보다, 이 능력이. 그래서 그걸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내가 축구를 열심히 하면 축구가 생존에 중요한 건가 보네 하고 축구를 잘할 수 있게 시냅스 배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든. 그렇죠. 뭐든. 뭐든 그거는. 그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 뇌 운영 체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용을 많이 하면 발달시켜주고 안 하면 퇴화를 시켜줘요. 그게 뭐든. 네. 예, 그게 뭐가 됐든 그래요. 어쨌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내가 축구를 좋아해서 막 축구를 열심히 했어. 그럼 축구를 잘할 수 있게 시냅스를 막 발달시켜줘. 근데 내가 축구를 안 하고 농구를 하게 됐어. 그러면 축구 실력은 떨어지는 거야. 이 시냅스는 점점 또 퇴화가 되고 또 농구에 대한 시냅스가 막 발달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자극적인 컨텐츠가 나를 집중시키게 해. 네. 그러면 집중하려는 노력을 나는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점점 lose it. 그렇죠. 그렇죠. 집중하려는 능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전두연합령에서 하는 거야. 전두엽에서 하는 거거든요. 집중하는 거는. 네. 그리고 자극적인 것들은 뭐냐면 이 감정의 뇌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뇌가 우세해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을 하려는 노력을 안 하니까 집중하려는 능력이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집중력을 잃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지금 이 IT 발달로 이제 휴대폰이 이제 다 휴대폰으로 늘 보잖아요. 전철 타고 보면 다 이제 맞아요. 휴대폰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집중하려는 노력을 안 하고 저절로 얘가 나를 집중시켜 주니까 나는 집중하려는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집중력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둑맞은 집중력이니 뭐 디지털 치매니 팝콘 브레인이 다 이렇게 해서 생긴 말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몰입은 이제 내가 뭐 공부를 하면서 이해하려고 그러고 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집중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중력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력을 해야지 집중력이 발달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게 그냥 집중력이 좀 떨어졌네. 나중에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지금 사실 뇌가 진짜로 바뀌어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맞아요. 예. 와, 그러면 교수님께서 몰입이 최근에 더 각광받는 이유는 스마트폰 때문에 점점 집중력을 잃고 있다. 그래서 몰입과 집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졌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AI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AI가 나와서 우리가 물어보면 다 답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교사보다도 어떤 웬만한 전문가보다도 더 정확한 답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걸 AI한테 물어보면. 그리고 AI는 앞으로 계속 발달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지식을 내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AI로 다 사용하는데 그걸로 할 수 없는 거가 있는 거죠. AI로 할 수 없는 거. 그걸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I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학습을 시키죠. 그런데 미지의 문제,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들은 학습을 못 시키기 때문에 AI가 해결을 못 해요. AI는 이미 해결된 거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거기서부터 뭐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들.
지식의 최전선에서 한 발을 더 나가는 것들 같은 창의성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능력, 그러니까 창의성에 대해서는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아. 근데 그러면 창의성을 어떻게 발휘하는 건데는 방법론이 없어요. 그냥 뭐 다르게 생각하라, 뭐 그냥 이런 원론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몰입이 제가 볼 때는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만드는 거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준 방법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더 각광받은 게 스마트폰으로 인해 집중 능력을 잃어버렸고 네. AI가 못해주는 것에 대한 이런 네, 네. 못해주는 건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죠. 이런 결과다. 그러니까 네. artificial intelligence잖아요, AI가. 그거는 이제 시작에 불구하고 앞으로 엄청 발달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AI보다 못하면 이제 이 사람은 직업을 못 구하잖아요. AI한테 추격당하면 지적인 능력이. 그런데 저는 이 몰입은, 제가 말하는 몰입은 휴먼 인텔리전스를 발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휴먼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인텔리전스가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인 거죠. 휴먼 인텔리전스. AI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교수님의, 이건 예정됐던 질문은 아닌데 그냥 교수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궁금해서 네네. AI 발달 속도가 진짜 무섭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휴먼 인텔리전스를 활용한 몰입을 통한 창의성의 영역, 네네. 이거는 AI가 불가침이다. 네. 건들 수 없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지나면은 꽤나 대체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 아주 좋은 질문이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신데, 저도 이제 그 문제에 생각을 해요. 그 문제, 그게 될 거냐.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이제 연구하다가 제가 얼마 전에 오늘 이제 저희 그 동영상에 나갔는데, 그 의과대학 교수님인데 이제 미국 연구년 가서 그 실험실에서 해결 못하는 그 아주 그 패러독시컬한 피노미나를 이제 이분이 몰입을 해서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거기서 해결 못한 패러독시컬 현상을 AI가 할 거냐? 상당 기간은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된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제 AI가 여기까지 왔다. 그게 언제 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뉴턴이 발견한 만류인력, 아인슈타인이 한 상대성 원리를 AI가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발견을 해내야. 네, 그게 이제 창의성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지적인 능력을 인간을 이제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푸엔카레의 추측 이런 거가 이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인류가 아직. 그러니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350년 동안 해결 안 됐는데 그 앤드루 와일즈가 7년 동안 몰입해서 해결했어요. 인간들에게 몰입하면은 그런 걸 이제 해결해요. 근데 그 푸엔카레의 추측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는데 그거를 AI가 과연 해결할 거냐? 만약에 그걸 해결하면 그거는 엄청난, 제가 볼 때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지적인 것까지 모든 걸 AI가 앞선다는 거예요, 인간은. 지금 그 인류가 아직 해결 못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해결 안 했는데 AI가 해결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죠. 인류의 생각을, 지성을 앞서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날 뉴스에 AI가 뿌앵까레를 해결했다라고 하면 저희 이제 망했다.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요. 그게 그러니까 또 안 될 이유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도 결국은 학습이나 이런 장기 기억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몰입은 결국은 제가 이제 이해한 바는 잠잘 때 우리가 장기 기억을 인출하는 능력이 굉장히 이넨스가 돼요. 그걸 이용해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그 로직이나 이런 거가 AI가 다 구현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이제까지 그런 거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난제까지도 얘가 할까? 이제 그게 안 될까? 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면 안 될 이유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인간도 사실은 기계거든요. 인간도 이게. 그러니까 계속 기술이 발달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정확하게
인간을 넘을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지금 생각으로는 좀 걸릴 것 같은데 꽤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꽤 걸릴 것 같은데 모른다.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같은 전문가의 의견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몰입을 상실했다. 현대인이 몰입을 상실했잖아요. 네.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스마트폰이라고 저는 들리는데 사실 스마트폰이 단일 요소는 아니잖아요. 네. 뭐 운동 부족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네. 뭐 여러 요인으로 인한 수면 박탈, 수면을 깊게 못 자는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스마트폰, 수면, 운동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큰 원인은 그래도 역시 스마트폰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집중력을 그게 앗아가니까. 스마트폰이. 그렇다면은 스마트폰 중독자가 사실 뭐 너무 많은데 이게 해결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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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그게 해결이 되는 것 같으냐면 저희가 이제 몰입 아카데미에서 몰입을 해서 이제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적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그런데 게임 중독이었던 사람 중에 이 사람들이 뭘로 바뀌냐면 몰입 중독으로 바뀌더라고요. 뭔가는 중독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 성공 사례가 너무 많아요. 게임 중독이었다가 이번에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은 그 학생도 게임 중독이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그 퍼센티지가 그 몰입에 성공한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게임 중독인 애들이 왜 몰입을 더 잘할까를 이제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뭘까? 뭐가 정말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건가? 그래서 얘들이 특징이 뭐냐면 열정이 있어. 열정이. 그러니까 다른 애가 몰입을 했으면 열정을 보이지는 않는데 얘들은 그러니까 그 몰입을 할 때 굉장히 열정을 보여요. 뭐 열심히 해. 몰입을.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바뀌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정이 생긴 건가? 이 게임을 하면서. 뭔가 도파민을 그런 생각, 그거 뭐 나중에 체계적인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분명한 거는 게임을 하다가 몰입을 한 애들이 더 열심히 하더라라는 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이유는 얘들이 이제 걔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연휴가 생기면 이게 뭐 해외 여행을 생각한다거나 이러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런 거 아무 관심 없어. 그냥 몰입만 해. 내가 몰입할 기회다 하고 몰입을 해.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런 것 같아. 게임할 때 게임보다 자기들은 더 재밌는 게 없으니까 게임을 한 거잖아요. 그죠? 게임을. 그리고 걔들은 대개는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게임에만 관심이 있지. 그러다가 이제 몰입을 경험했는데 게임보다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에 관심이 없는 그런 게 아닌가.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중독이잖아요. 그렇죠.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생산적인 중독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성 때문에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는데 여기는 자가 수용체가 없어서 그 일이 안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독은 이렇게 부작용이 별로 없는, 오히려 성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 중독, 뭐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은 주 100시간 일을 하는데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그걸 요구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몰입이라는 얘기를 안 했지만 제가 이제 몰입, 뭐 수험 공부에 몰입하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때 이 사람이 몰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기준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하루에 공부 시간이에요. 그게 14시간은 넘어야지 제가 이제 몰입을 한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은 1초도 쉬지 않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4시간을 제가 기준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주일 내내 월, 화, 수, 목, 금 쭉 가는데 14시간이 넘었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몰입을 하는 거다. 다른 부작용 없이 이제 하면. 근데 일론 머스크가 주 100시간을 일한다고 하는데 하루에 14시간씩 7일을 곱하면 98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하루에 14시간 이상씩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몰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몰입을 하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보고 당신 이렇게 휴양지 가서 석양이 지는 걸 보고 맥주 마시고 이렇게 그런 거 보낼 생각 없냐. 자기는 지루해서 못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보링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인이 아는 거야, 그 재미를. 그러니까 자기는 몰입하는 게 재밌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재밌으니까 직원들도 하는 거고 핵심 그 인력들은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몰입을 하는 거야. 몰입을 하니까 그 혁신 제품들이 나오고 다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좋아서 미쳐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여러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여러 회사들이 그 혁신을 이뤄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